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리아닥스, 이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국내에 있는 그 이제 분양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실수요자를 위한 그 청약제도 개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11월 4일에 이제 배포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그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및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이 청약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제 보시면 크게 6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한두 가지 정도의 내용은 이제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이제 피부에 와닿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크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소득 요건이 개선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뒤쪽에서 다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제 입주 예정일, 뭐 사전 통보, 입주 지정 기간 신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 특공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제약 조건 부분 중에 그 소득 요건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된다는 건데,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자, 개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이 이제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가 돼 있었는데, 변경 사항은 100%, 맞벌이 120%, 140%, 맞벌이 160%.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제 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이제 특공,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생애 최초 관련된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이전에는 이 신혼부부나 이제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이 급여 부분, 그 소득 조건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이제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거의 뭐 엄청 늘은 거죠. 사실 정말 고소득자, 이게 뭐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정말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소득 요건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못하시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사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었죠. 그 우선 공급에서 이제 한번 그 안 됐어요. 그럴 때 일반 공급에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와닿는 부분, 그래서 소득 요건이 크게 이제 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계산하기 약간 어렵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금액적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제 그 일부 이제 사업 주체 모집 공고일 상위 입주 예정일과 다르게 갑자기 이제 뭐 통보를 하거나 너무 늦게 통보를 하거나 이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렇게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순서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이제 잔금 그 이제 잔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날짜가 너무 이제 늦게 돼서 요게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2개월 이전에 입주 예정일을 무조건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 공급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 마련을 하실 때 이 잔금 대출 기간을 이제 좀 충분히 둬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을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세대수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사다리 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사가 갑자기 막 겹치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에는 60일 이상,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로 그 입주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을 이제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려움, 그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매행위 위반자, 어떤 이제 그
실수요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뭐 투자의 개념, 뭐 치고 빠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재는 이제 공급 질서 교란자,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청약 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주거를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청약을 집어넣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권익을 좀 보호를 더 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6가지 중에 이제 그 네 번째 부분이에요. 불법 전매 등 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규제 지역 및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이런 것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첨이 되고 뭐 이제 다 입주자가 결정이 됐는데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취소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단지 외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서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특별공급 대상자들 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이 비율을 조금 더 이제 어떤 기회를 더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 공급에서 교원 등을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그 반복되는 그 신설기관 종사자를 그 특별공급 대상에서 일부 이제 제외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기관 추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중복적으로 기회를 얻으시는 그런 경우에만 좀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종사자 분들은 또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수요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어떤 기회 혜택을 더 드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번 부분이에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뭐 제도 개선들, 이제 뭐 이런 거.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하여 이 투기 과열 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서 사전 거주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세부 추천 기준은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것이다. 내년에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일본식 용어 처리, 우리말로 순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공 관련돼서 소득 요건을 이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장 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자금 계획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제 그 뭐 2달 전에 통보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이사 기간이 몰리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단지별로 어느 이제 일정 기간을 확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이제 요 부분 그 자격 제한 부분과 교원 등 제외한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그 수요자 분들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이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혜택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제 뒷부분 보시면 이제 소득 그 신혼부부 소득기준 질의응답에 관련해서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그래서 내년 1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자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3인 이하 100벌이 그 100%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우선 공급이에요. 그래서 3인 이하 이제 4인 이하 5인 이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수요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에 따른 이제 그 보험료에 대한 그 금액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거에 비해서 더 적게 체크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소득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보시면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총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다 합산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 그래서 근로소득은 어떻게 나누느냐?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총급여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근로소득 부분을 이제 그 뺀 부분,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1, 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휴직인 경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래서 일부 기간만 이제 휴직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개월수로 나누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 2월은 근무를 했는데 3월부터 쭉 휴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1, 2월에 받은 그 이제 금액을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근무한 기간이죠. 요거를 이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눠서 평균을 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 이런 질문들이 자꾸 왜 나오냐면, 그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 근무하고 있는 이제 특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직 상태여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총 소득 기간으로 나눠서 이제 월 평균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직한 경우 또 이제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프리랜서 이런 경우가 이제 약간 또 저긴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그 종합소득세 상의 소득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여기 이제 코리아닥스 부분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제공이 되고 그 지금까지는 받지 못한 그런 기회들 일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기회가 제공이 될 거라는 거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닥스의 요 내용 말고도 다양하게 이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